자, 금 가격이 단기간 내에 엄청나게 빨리 오를 것 같아요. 수수료나 그 다음에 세금적인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 금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스마트한 방법이냐?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그런 투자 대상이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바로 금입니다. 20일 기준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1616달러를 기록을 해서 올해 최고가 수준을 경신을 했습니다. 금은 이 달러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이렇게 시장 환경이 불확실해지면은 돈이 바로 이 안전자산으로 쏠리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금과 달러,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이미지는 공통 분모이긴 한데 사실 이 두 투자 대상은 서로 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 미국이 20세기 중반쯤에 금과 달러를 고정시켜 놓는 금 본위제를 실시를 했어요. 금 35g에 1달러를 고정을 시켜놨죠. 자, 왜 이렇게 했느냐?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된 이후에 미국이 글로벌 금의 거의 70%를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달러와 금을 고정을 시킴으로써 정말 이 막강한 파워를 보여주는 자,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 경제를 조금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경기가 있단 말이에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즉 좋을 때는 뭐 문제가 없는데 나쁠 때는 이 화폐를 찍어내서 금리를 인하하고 화폐를 찍어내서 경기를 다시 부양을 시켜야 됩니다. 즉 적절한 그런 물가 상승률을 일으켜야 되는데 금과 달러를 고정시키다 보니까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이 달러를 더 찍어내고 싶어도 그렇다면 금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미국 경제가 문제가 생겼고 결국에는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이 금 본위제를 폐지를 하면서 달러와 금은 결별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로부터 이 달러와 금의 가격은 역예상관하게, 즉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 달러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찍어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자, 그러면서 금 가격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달러 대비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보여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금이 좋은 것이냐?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달러는 화폐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투자 대상으로 돌린다 보면은 이자가 나오죠. 자, 아무튼 간에 금과 달러는 그런 관계가 있다. 그 정도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오늘 그래서 이 금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 글로벌 경기가 불확실해지면은 금이 오른다. 자, 그런 차원에서 과연 그렇다면은 금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스마트한 방법이냐, 가장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금 투자 관련된 컨텐츠는 많긴 많은데 정확하게 이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세금적인 측면, 수수료적인 측면에서 장단점을 분석해 놓은 컨텐츠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물 금에 투자하는 방법, 두 번째는 골드 뱅킹, 즉 은행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 세 번째는 금 펀드, 네 번째는 금 관련 ETF, ETF, 다섯 번째는 KRX 금 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실물 금을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일반 금은방이 아니라 약간 도매와 소매를 같이 영위하는 그런 사업자가 있어요. 금지금업자라고 하는데 한국 금거래소, 자,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실물금을 매입을 한다면은 1g 단위로 여러분들이 매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실물금을 매입한다면은 여러분이 부가가치세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가령 여러분이 100만 원어치 실물금을 매입한다라고 한다면은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여서 결과적으로 110만 원을 내야 돼요. 물론 나중에 팔 때 다시 그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은 이게 기회비용 차원에서 내가 일단은 10%를 더 돈을 지불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투자 관점에서 썩 저좋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실물금을 산다면 이거를 보관해야 되잖아요. 이게 약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겠죠. 자, 두 번째는 바로 은행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골드 뱅킹이라고 하는데, 자, 은행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서도 2가지가 있어요. 통장으로 이 금을 매입하는 방법, 그리고 실물금을 매입하는 방법. 자, 실물금을 매입하는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물금을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수료를 부과되거든요. 자, KRX에 따르면은 은행에서 이 실물금을 매입한다면은
무려 수수료가 5%가 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은행에서 금을 매입한다,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골드 뱅킹을 이용해야 되는데, 골드 뱅킹은 0.01g 단위로 여러분들이 금에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약 한 1% 정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골드 뱅킹을 통해서 매입한 금 같은 경우에는 실물로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점에서 실물금을 인출할 수가 있는데 대략 한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금 펀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면은 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재련하는 그런 업체들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어떤 기업도 이 금만 캐고 금만 재련하지 않습니다. 자, 금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광물에서 캐는 그런 것보다도 동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자, 그런 정광들을 캐서 재련을 하는, 정련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인 산출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금 관련 기업들이 일반적인 그런 비철금속 그리고 귀금속 이런 것도 다 같이 취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뭔가 금 가격이 올라도 다른 그런 광물이라든지 그런 비철금속, 귀금속들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사실상 이 금이 올라서 그거를 기대하고 투자해봤자 오히려 결과는 반대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런 말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금 관련 주식에는 고려아연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이 고려아연은 아연, 그리고 은, 금, 자,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금 가격과 고려아연의 주가를 최근 1년치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상 같이 움직인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금 관련 ETF, ETN 상품에 투자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상당히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겠죠. HTS를 키고 종목명이나 코드를 입력한다면은 쉽게 우리가 검색을 해서 바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도 상당히 저렴하죠. 코덱스 골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0.68% 정도에 불과합니다. 골드 뱅킹 그리고 금 펀드보다도 확실히 수수료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물론 HTS 거래 수수료가 붙지만 이건 너무나 작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골드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을 추천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장기 투자로서는 상당히 부적합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코덱스 골드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자, 기초 대상 지수가 무엇이냐면은 S&P GSCI 골드 토탈 리턴 지수라는 자, 그것을 바로 그대로 복제를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지수는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금 선물 상품을 그대로 복제한 그런 지수입니다. 자, 그래서 국제 금 가격과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 선물에 투자한다는 그 점이 문제다. 자, 선물이 무엇이냐면은 배추 농사를 지낸다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농사라는 게 상당히 복불복이죠. 뭐 비가 와서 날씨가 좋아서 풍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흉년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배추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추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자, 배추를 뭐 한 가을 정도 됐을 때 포기당 한 2,000원에 산다. 자, 이렇게 현재 이 시점에서 계약을 한 거예요. 즉 지금으로부터 한 10개월 이후 한 미래에 내가 그 상품을 사는데 정해진 가격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 만기가 있어요. 뭐 1월물, 2월물, 3월물, 4월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그 시점이 되면은 내가 미리 샀잖아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실물을 인도받아야 돼요. 즉 내가 만약에 금선물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원래 FM은 내가 돈을 지불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3월물을 샀어요. 그러면 3월물, 즉 만기가 되는 시점에 실제로 금을 받아야 돼요. 자,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ETF나 ETN을 통해서 투자를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롤오버를 합니다. 롤오버. 롤오버가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이 3월물 상품에 투자를 했었는데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다시 4월물로 갈아타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5월물, 6월물.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기가 더 나중 시점에 있는 그런 상품으로 갈아탄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갈아타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해요. 이런 것들이 비용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면은 원래 국제 금 가격과 이 선물 가격, 이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ETF 간에 상당히 이 추적 오차가 생깁니다.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한 최근 3년간 코덱스 골드 선물 이 가격과 금 가격을 비교를 해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덱스 골드 선물이 금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ETN, ETF 간편하긴 한데 여기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절대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은 바로 KRX 금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니, KRX 금시장?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생소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KRX 금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키움증권 등 총 10개의 증권사가 MTS, HTS를 통해서 즉 금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자, KRX 금시장을 이용을 한다면은 1g 단위로 우리가 금을 투자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 HTS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가 0.2% 내외로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점은 무엇이냐? 매각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실물금을 매입하는 것을 제외를 하고 골드뱅킹, 그리고 금펀드, 그리고 금 관련 선물 ETF, ETN 같은 경우에는 이 매각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 15.4%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을 투자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실물금을 매입하는 방법, 은행, 그리고 펀드, 그리고 ETF, ETN, 마지막으로 KRX 금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상 수수료를 가장 적게 지불하는 방법은 ETF나 ETN, 그리고 KRX 금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자, 하지만은 ETF, ETN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추적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KRX 금시장을 이용을 하면은 확실히 방어할 수 있다. 그리고 골드뱅킹, 금펀드, 금 관련 선물, ETF, ETN 같은 경우에는 매각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지불을 하지만은 KRX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목적이 있죠, 목적. 자, 금 가격이 단기간 내에 엄청나게 빨리 오를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ETF, ETN 상품 중에는 그냥 금 선물 상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 상품이 있거든요. 즉, 금 가격이 1% 오르면 2%씩 오르는 그런 상품이 있어요. 뭐 신한, 킹덱스, 삼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금 가격이 빠르게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면은 이 레버리지 상품을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적오차 이슈가 있고 특히나 이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봉의 효과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추적오차가 더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금에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기간을 한 1개월에서 길어봤자 한 2, 3개월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자,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금의 일정 부분 장기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KLX 금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나 그 다음에 세금적인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금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영상을 제공해 드린 것은 아니고 어차피 금이라는 게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일정 부분 꼭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자산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금의 가격,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방금 소개해드린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